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요동치는 총선 판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권의 겹겹의 악재 때문에 10일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총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총선이 유리해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최근에는 지원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조국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엄청나게 지금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참패론이 다시 부상할 정도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권의 4대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출국 의혹, 그리고 황상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핵칼테러 발언, 거기에 이제 공천 갈등, 또 하나는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4대 악재가 총선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출국 공방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사실 출국 3일 전에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수처가 추후 소환 일정 이런 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 호주대사 임명이 되고 공수처의 소환조사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10일 출국을 한 건데요. 야당이 이제 이거는 이종섭 런이다, 그러니까 도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공세를 폈고 그게 상당히 국민 정서에는 어필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아무 때나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설명을 했지만 그게 국민 정서에는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왜 수사 대상을 도피시켰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이게 정치 쟁점화 되면서 여당이 이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 파문이죠. MBC 기자들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건데 이게 이제 그 MBC 기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크게 문제가 된 거고요. 대통령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황 수석이 개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면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됐고요. 세 번째는 공천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약간 각을 세우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신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대변하는 듯하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바로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내가 추천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호남 홀대론 얘기 나오는데 호남 인사도 당선권에 4명 정도 있더라. 그리고 4명 정도면 그게 20번까지 이제 안정권으로 본다면 그 4명 정도면 2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친윤 쪽에서는 이게 결국 한동훈의 사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장동혁 사무총장 등 한 위원장 측,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당 주류 측에서는 그걸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고 그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까지 그 한동훈 체제가 등장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유리한 구도를 끌고 간 이유는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비명들이 대다수 그 공천에서 이제 탈락하고 이러면서 반발하고 뭐 이런 문제가 그 민주당에서 불거지면서 사실은 그 반사이익을 그 국민의힘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에서 특별히 그 국민의힘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사실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이 훨씬 잘했다 이런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별로 차별점이 이제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공천도 뭐 국민의힘이 크게 잘한 것도 아니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이 이제 벌어놨던 지지율을 좀 까먹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의사파업입니다. 의사파업. 초반에는 70% 이상, 뭐 거의 80% 가까이가 그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 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찬성하고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 의사를 표했지만 그 지지율이 지금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그 이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는 한 40%, 41% 정도는 조금 정원 조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늘리는 거에는 100% 이제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2,000명을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서 병원 가고 그래도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사들에게 이제 화살이 닿았다면 이제는 정부도 좀 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좀 떨어지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그 의사 파업의 장교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증대 뭐 이런 것들이 뭐 작용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겹겹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무려 뭐 16%, 15% 이상이 이제 급락하는 이런 상황. 15%포인트가 급락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당연히 이제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 위기감을 갖겠죠. 그 이제 선거가 어려워졌다. 뭐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강 벨트, 그다음에 이제 수원 벨트, 낙동강 벨트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대세였어요. 근데 그 열흘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다가는 수도권에서 또 참패한다. 또 그 21대 총선처럼 서울에서 또 뭐 10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열댓 명 당선되고 나머지 전부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뭐 굉장히 우세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위기감이 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리가 났죠. 그 뭐 황상무 잘라라, 그 다음에 이종섭 귀국시켜라, 심지어는 이제 이종섭도 잘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이관섭 대통령 실장까지 잘라야 된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위기감이 크다, 이런 얘기고요. 디지털 타임스가 AI 빅데이터 전문업체 AI DDP와 같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호감도 조사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좀 호감도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게 뒤집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벨트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호감도에서 지난번에는 대체로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앞섰다면 최근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디지털 타임스가 의뢰한 그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이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국민의힘이 총선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뭐 4대 악재 이걸 해소 안 하면 총선에 진짜 참패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여당 후보들이 그렇게 뭐 난리가 나서 인적 대신 이런 걸 들고 나온 이유도 뭐 바로 이제 그런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실 위기를 자초한 다수는 뭐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그 전 국방장관을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게 이제 윤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있는 거고요. 그게 합법적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국민은 사실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건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그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도피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면 거기에 훨씬 더 호응하는 게 실제 그 국민 정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황상무 수석도 마찬가지죠. 그게 논란이 된 그런 상황에서 진작에 경질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버티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더 커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이종섭 대사는 조만간에 이제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 이종섭 대사가 이제 그 외교안보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외교안보 회의 참석은 명분인 것 같고, 귀국을 안 하면은 이 여당의 이제 큰 총선 악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 펴는 중요한 이제 야당의 호재가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귀국하는 거라는 걸 뭐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 어찌됐건 이제 그 악재를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공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황상무 수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게 이제 벌써 6일째예요. 이제까지 여당에서 그렇게 잘라라, 뭐 경질하라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저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좀 더 국민이 요구하면 그걸 즉각 반응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박살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일 만에 오늘 아침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황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어요.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제 물러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국민 정서를 읽는데 이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 지금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빨리 차단을 했으면 뭐 지지율이 그렇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뒤늦게나마 그런 악재를 털려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문제도 그래요. 비례대표 문제는 언제든지 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례정당에서 일일이 후보들 검증하기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논란이 되면 등록이 이제 내일까지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는 지금 사퇴도 했고, 꼭 필요하면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한 명 물러났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 있으면 한두 명 더 사퇴시키고 공천 취소하고 좀 보강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공천 문제 하면 비명 행사한 민주당이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마무리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이 문제인데, 이것도 국민이 피로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그 여권이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 정서라면 어찌됐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조치를 뭐 취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어찌됐건 좀 대화를 통해서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런 걸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악재들이 하나하나 지금 뭐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마지막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판 승부를 벌일 텐데 아마 다음 주 중반쯤이면 여론이 형성되면 그 여론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에는 그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무슨 구름 잡는 뭐 철도 지하화니 무슨 뭐 산업 활성화니 이런 거보다는 민생 사업값 내리고요, 배값 내리는 뭐 이런 민생 대책을 정확히 내놔야 됩니다. 뒤늦게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뭐 저 1,500억 지원하고 그래서 사업값 어제 뭐 12% 떨어졌다고 하고요, 배값 8점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내놔야 됩니다. 무슨 구름 잡는 얘기들 뭐 3년 5년 걸리는 얘기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국민 정서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생 대책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열흘 안에 헛발질하는 당이 총선에서 무조건 집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힘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말실수 한마디에 말실수 그 다음에 누군가의 헛발질 뭐 특히 이제 말실수가 치명적이에요. 이 열흘 동안에 누가 헛발질을 하느냐 이게 총선 승부를 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